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종종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PMO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정보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관점은 질문이 두 가지 정도의 그 케이스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자, PMO 정말 비전이 있을까요? 저는 비전 공자인데 아니면 제가 PMO 업무를 맡게 됐는데 이게 정말 비전이 있어서 잘 해야 되는 업무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질문, PMO로서 일을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떤 가치의 중요성을 두고 어떤 식으로 제가 노력을 해가면서 제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오셔서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정보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개발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 PL, 그 다음에 PM, 그 다음에 IT 그 기획 사업 관리, 그 다음에 지금 CTO 업무까지 같이 하는 전형적인 그 개발 기반의 그 뭐라 그러지 FM 커리어 패스를 밟아왔기 때문에 PMO를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제가 좀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릴 수 있는 배경은 제가 뭐 해외 프로젝트 같은 것들 뛰면서 대규모 프로젝트에 PMO가 일을 하는 것들, 그리고 중견 회사나 이런 데서 프로젝트를 여러 회사들이랑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PMO가 하는 역할들을 많이 실제 실무에서 일어나는 PMO 역할들을 다양한 케이스들을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한 위치에서만 그 업무를 계속하는 사람보다는 좀 더 다양한 관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아는 정보를 그 PMO 정의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PMO의 정의는 그 용어 자체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서의 약자로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그 관리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 관리를 지원해주는 역할의 지원 조직의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용어의 정의는 이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PMO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스타트 되는 경우도 사실 그렇지만 해외에서 대부분 어떤 개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정의를 들어와서 이 정의가 이 컨셉 괜찮네, 우리에도 적용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기업마다 그걸 만드는 실제 디테일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PMO라는 개념, 프로젝트를 관리 지원을 해주는 부서의 개념에 PMO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일을 만들어가는 그 벤치마킹 해갖고 하는 거랑, 중견기업이 하는 거랑, 또 소규모 기업 혹은 어떤 컨설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에서 하는 게, 회사 성격마다 이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같은 PMO인데 하는 일이 굉장히 차이가 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케이스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는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 그 PMO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예를 들면 자리 세팅부터 환경, 그 다음에 이들이 먹고 식사, 아니면 이 음료, 아니면 뭐 다른 환경적인 요소를 뭐 PC가 부족하면 PC 제공해주고, 또 그 좀 이렇게 출장 형태로 가게 되면 그들이 그 숙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수적인 부분들을 전체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좀 더 늘어나면 이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인프라 환경 있잖아요. IT 개발 말고 인프라 환경들을 지원해주는 이제 이런 역할까지 하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의 일정 부분을 개입하는 그 PMO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PM이랑 이제 그 밀접하게 그 업무를 하면서 회의도 들어가고요. 그 실제 PMO의 멤버 중에 하나가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이 사람들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의를 관리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PM은 이런 그 일들을 좀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PM의 조력자 역할까지 같이 하는 형태의 일들, 그리고 의견 조율을 할 때 본인들의 의사를 같이 PM과 상의를 하고, 또 협력업체라든지 아니면 지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런 대리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프로젝트에 좀 밀접한 개입을 하는 형태의 PMO도 있고요. 그리고 좀 제가 이제 봤던 거는, 그 가장 가까이 봤던 거는 제가 1년 반 정도 넘게 옆에서 바로 옆에 생활 같이 했으니까요. 해외 프로젝트의 PMO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PMO가 이제 좀 세분화돼요. 예를 들면 테크니컬 PMO라는 그 PMO 조직 내에서도 이렇게 있고 막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해외에서 생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 숙소, 교통, 안전, 항공, 식사, 인적 자원 관리, 해외 계약은 또 이 계약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잖아요. 이런 계약 관리부터 이 모든 것들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PMO도 있습니다. 그래서 PMO의 정의는 프로젝트를 관리 지원해주는 그 부서다라는 거지만, 이것들이 구현되는 모습은 좀 다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때가 이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MO의 트렌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처음 프로젝트, 제가 IT 한 지가 지금 얼추 보니까 20년 차였던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초반에 제가 IT를 시작할 때 PMO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했고 개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점점 들리기 시작하고, 최근 들어서는 PMO의 존재나 이런 그 조직을 갖추고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트렌드 부분은 PMO는 점점 그 성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처음에는 IT 전문적인 아니라 전문성을 배제한 그냥 지원 조직 역할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IT의 전문성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가적인 지원 업체 정도의 부서 정도의 역할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발전을 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PMO 사람들을 뽑을 때도 좀 차이가 있는 게, 예전에는 비전공자 출신이나 IT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뽑아서 이런 업무 지원을 하게 했는데, 반대로 최근에는 IT 전공자들을 뽑아서 기본적으로 IT의 개념이 있는 사람이 PMO 업무를 배우면서, 이 반대 입장, IT 비전공자가 IT를 배워가면서 하는 것보다 IT를 전공하는 사람이 PM 업무를 배우는 형태로 하는 경우도 많이 지금 트렌드가 발전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전문성들이 점점 중요하면서 PMO에 대한 포지션 혹은 PMO의 역할, 그리고 PMO가 앞으로 쓰이는 그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제 말이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은 포지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물론 자기가 다른 전공에 뭔가 엑스퍼트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로 향해 가는 사람이 굳이 PM으로 그걸 원하는 건 아니고, PMO도 하나의 그러한 이 좋은 커리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MO를 하면서 볼 수 있는 커리어 패스 부분은, 이제 뭐 주니어 PMO 역할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허드렛 일에 대해서 이걸 나쁜 일이다 혹은 쓸모없는 일이다라는, 허드렛 일이라는 표현 자체가 제가 잘못됐네요. 아무튼 부수적인 일들을 하는 것들이 절대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문성을 점점 키워가면서 나중에 좀 완성형에 가까운 PMO 업무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가치가 굉장히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 두 가지 정도의 커리어 패스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엑스퍼트 날리지를 굉장히 강화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포지션을 하는 것들. 두 번째는 PMO의 업무적인 부분, 당연히 이제 양쪽 다 중요하고, 그것과 함께 IT적인 요소에 강도를 주는 부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금융 IT를 제가 생각해 보면, 금융 같은 파트는요, 제가 금융 운영을 몇 년간 했어요. 한 4년, 5년 넘게 했으니까 금융 쪽은 굉장히 업무를 잘 알고 있어요. 뭐 수신부터 시작해서 보험, 여신 이런 거 다 지금 조금씩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뭐 보험이나 그러니까 여신 쪽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시간들을 했었고요. 보면은요, 시스템 개발에 IT 개발 장벽이 높지가 않아요. 그쪽은 IT 개발보다 금융이라는 업과 프로세스의 디테일을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이런다고 하면 실제 PMO로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금융 업무를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PMO의 역할에 금융을 아는 PMO야. 그리고 IT도 어느 정도를 알아. 라고 했을 때 나중에 금융 쪽 프로젝트가 뛴다. 일이 생긴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걸 하면 도메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역량이 있는 PMO로 성장하는 그런 경우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자, 반대로 말하면 SI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물론 이제 회사마다 정해진 게 있어서 주력으로 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다양한 것들 하기 때문에 그런 도메인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아주 전문성을 높이진 않더라도 IT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라든지 개발 조직이 어떻게 운영된다는지 프로젝트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의 지식을 키워서 커리어 패스를 올리시는 경우도 하나의 좋은 커리어 패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비전 좋다고 보이고요. 제가 지금 IT 컨설팅의 사업관리, 그 다음에 PM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더 나이를 먹고 좀 더 큰 조직이나 이런 데서 PMO 필요로 할 때 하면, 사실 제가 PM하면 저는 잘한다기보다는 하여튼 재밌게 즐겁게 하고 좋은 포지션으로 본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PMO를 현재 하시는 분들을 일단은 제가 이런 중요한 PMO 직군이라고 보기 때문에, PMO가 이게 이제 관점을 하나를 딱 돌려서 보면은요, 자기가 이 직군의 가치를 낮게 보면은요, 할 수 있는 게 낮은 레벨의 정체가 됩니다. 근데 가치를 높여보면 그만큼의 능력을 키운 만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PMO 조직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PM으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집중하는 부분들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 정도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자, 지금 일단 하시는 업무에 프라이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MO 잘못 생각하면 처음 들어가서, 특히나 신입 때는, 근데 사실 PMO 아니더라도 어떤 IT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신입 때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일로 보이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신입이 하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이제 PMO라는 업무 자체가 절대 그런 그 사이드적인 요소가 아니라 메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갖는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예약을 하더라도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뭐 또 회의록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파일 하나를 관리하더라도 이게 내가 이런 거 하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것을 계속 고민하는 형태의 업무를 하는 것들이 정말 PMO에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이제 어떤 PMO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업무가 반드시 있어요. 시스템은 업무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뭔가를 하기 위한 거니까, 그럼 해당 부분에 대한 지식들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별도로 자기가 최대한 흡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저 같은 경우 그냥 PM을 하는 불꽃 남자보다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불꽃 남자 PM, 구매 시스템을 이해하는 PM, HR 시스템을 이해하는 PM, 이게 더 매력적이거든요. PM보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는 부분에 그 도메인 영역에 되는 그 엑스퍼트 난리들을 조금 더 흡수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IT 베이스는, PM은 기본적으로 결국은 IT 프로젝트를 지원해주는 부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틈틈이 IT에 대한 그 기본 지식들을 쌓아가되, 개발 수준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절대 홍보는 아닌데, 제가 그걸 위해서 저 컨텐츠 중에 비개발자들을 위해서 알아들어야 할 기본 지식들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또 본인이 일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흡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및 외국어, 특히 영어, 뭐 제2외국어 많은 것들을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영어 공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PMO 조직이 국내에서는 이제 옵셔널하게 될 수가 있는데, 해외로 넘어가면 그거는 필수 조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해외 프로젝트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정체가 되어 있지만, IT적인 요소가 우리나라 발전하고 국내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가 넘치면 외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충분히 선두국으로 나와서 그런 것들 리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프로젝트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내가 그 기회 비용을 잡으려면 PMO의 업무를 잘하고 다른 기술들 다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어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PMO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필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조금 사이드적인 질문인데, 질문 중에 들어왔을 때 PMO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포트폴리오 뭐 별게 없잖아요. 했던 업무를 체계적으로 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했으면 어떤 일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일 텐데, PMO의 포트폴리오는 뭐 그 기승전결 어떻게 꾸밀까요? 이런 컨셉적인 이야기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PMO는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고민을 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포트폴리오에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좋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인터뷰를 보는 사람이라면, 저는요 이런 예를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회의록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주요 문서들이나 이런 것도 관리했고, 사람들이랑 스케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기존에 이런 스케줄과 이런 업무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해서 회의록을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도록 개선했고요, 이런 식의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포트폴리오에 녹아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오늘 내용이 길긴 했는데 중간중간 필요한 내용 잘라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PMO에 대한 그 정보나 지식을 최대한 설명드렸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많은 추천 부탁드릴게요. 불꽃남자 25였습니다. 감사합니다.